안녕하세요. 피부명리 친구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가족에게 인색하고 처가만 생각하는 사주. 이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 많은데 결혼하고 나더니 사람이 변했다. 여자를 만나고 나더니 사람을 변했다. 하는 이런 사람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는데 여성분 입장에서는 자기 친정 식구들을 생각해 주니까 고마울 것이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 친가 식구들은 생각하지 않고 처가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괘씸한 생각이 들 것이고 이것도 사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주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가족에게 인색하고 처가만 생각하는지 그것을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피부명리 책을 소개합니다. 피부명리 중급편, 피부명리 고급편 상권 하권, 피부명리 일주론 비결, 피부명리 청간론 비결, 피부명리 자연의 실상 신사주명리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책 제목을 입력하시면 구입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모든 책의 내용들은 유튜브에 약 1000여 편의 명리 동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책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내용과 책의 내용은 약간은 다를 수도 있는데 책으로 출간되기 전 편집과 교정을 봐서 책이 출간되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다 그래요. 병술년, 기해월, 갑오일주가 무진시에 태어난 사주인데 이 사주는 술의 천문이고 진시에 태어나 진사오 하면서 사화가 들어와 있어서 진사라망이다. 그래서 진사라망이 있는 남자 사주로서 이 사주는 이름이 무척 많다. 혼잡 재성격 또는 시상 편제격 또는 탐재 개인격, 탐재 개인이 합당한 사주의 이름이 되겠다. 또는 제다 신약이라고 하는 사주인데 재성은 이처럼 많고 일간은 월지에 통운했다고 하지만 신약하다. 그런데 갑오일주로 태어나서 오중 기토에 합이 들어가 있는데 월간기토가 투출을 해 있기 때문에 갑기합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토에게 모든 마음이 간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병술년에 태어나서 이 병화가 식신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병화가 기토를 생하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상줄에서 돈복, 먹고 살고 쓰고 남을 수 있는 복을 주는 것이다. 비록 월지통군을 해서 신약하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만 사주를 깊숙이 살펴보면 진사라망인데 라망 공망에 일주망이 사주이다. 또한 연주 병술백호이고 시지는 무진백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는 인색하고 처가만 생각하는 사람이 대체로 이렇게 탐재 개인이 된 사주들이 여자에 빠져서 그런데 이것이 남자 사주라면 그렇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남자 사주와 여자 사주가 다른 것이다. 해월의 투출 정관이 없고 해중 무토가 시상 편제로 간여지동 투출했기 때문에 편제격과 같은 사주이다. 해월은 한냉한 계절로 양기가 왕성해야 만물이 고산목이 되지 않고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병화로 조우하고 그래서 연간 병화가 조상줄에서 상당히 길신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이 사주에서
신약하기 때문에 수기가 좋을 듯 하지만 일지를 충하는 자수, 또 병화를 충하는 임계수는 썩 좋은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금수 기운은 무난한 상태예요. 자수와 임계수는 그렇게 좋은 형상은 아니지만 임계수는 무기토 천간이 제어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리고 신약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힘을 주는 임목대운이나 계묘대운은 상당히 좋은 상태로 해인합, 해묘합을 하면서 상당히 좋아지는 상태가 되는데, 당주 간목일간이 해월의 장생기에 통분함으로 크게 신약한 것은 아니지만 로강지에 임관을 못했고, 그래서 임관이 임목과 묘목이 임관처가 되는데 임관을 못해서 문제가 있는 사주이다. 그리고 시상 편제격 신약사주로 지지 비거부는 길하며 금수운은 대체로 무난한 사주로 연지 술토는 해수에 물을 막았고 일지 오화 역시 해수를 증발시키기 때문에 해수가 약해지는 용신이 되는데 갑오일주로서 오중귀토의 암합이 되었고 각기합으로 탐재 괴인에 해당하는 사주이다. 그러므로 철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인수를 훔쳐다 앉은 자리 오화를 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오일주가 오중귀토의 암합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철없는 행동을 한다고 하게 되는데 연주병술이 있어서 목과 통명을 하고 식신생재를 하여 먹고 살아갈 기질을 충분히 타고나왔으며 조상의 복이 있다. 그런데 신약암으로 인성을 의지해야 하는데도 인성을 상실한 잔머리꾼의 형태가 이러한 사주이다. 왜냐하면 이 해수의 인성을 훔쳐다가 자기 일주의 오중귀토에 모두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을 상실한 잔머리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탐재 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 사주는 술의 천문과 일시지 사이 사화가 공엽되어 진사라망이 된 사주이므로 조상의 돈에 욕심을 부리면 중년 이후 복구할 수 없는 재난에 빠져 옛날을 그리워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데, 갑진대운부터 문제가, 그래서 갑진을사 병호대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7대운이기 때문에 7세, 17세, 27세, 37세, 47세, 약 50줄의 나이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을 상징하고 있는 사주이다. 연간 병화가 식신생재를 이루었고 시간은 편제가 되므로 처음에는 이런 사주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중년 이후 사업을 하게 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사주인데, 대운에서 능력을 주지 않는다면 부옥빈인으로 부잣집 가난뱅이가 되어간다. 이미 계묘대운은 20년간 능력을 갖추는 인생 최고 황금기로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하는 일이 잘못된다면, 사업을 해서 사업하는 일이 잘못된다면 부옥빈인 부잣집의 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식신생 정제와 상관생 정제를 이루는 사주로서 돈에 대한 욕심이 매우 많은 사람으로 가족 간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중인격이 되기 쉬운 단점이 있으며 부부의 인연도 변하게 되는 사주인데, 또한 연주 병술백호와 시주 무진백호가 충돌을 하면서 백호살이 되고 재난풍파를 반드시 겪게 되는 사주에 해당한다. 일지오중에서 기토가 투출했으므로 본처인 듯 하지만 이 경우에 일지에서 암합이 되어 있는데 천간이 투출한 것과 그냥 암합은 없고 천간만 투출한 것과는 탐재 괴인의 성격이 더 다르게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탐죄 괴인이 더 심한 사주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일지에서 기토가 있어서 암합을 했는데 투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사주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월간 기토 정제처가 본처인 줄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 무토는 후처인 줄로 생각을 한다. 그러나 대단히 착각이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술토를 의지하기 때문에, 술중무토가 있는데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 무토가 본처이고, 그리고 이 후처는 기토가 들어와서 이 본처인 무토와 헤어지고 기토가 본처 역할을 하는 사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처와 후처가 바뀌었다. 이것이 육친을 찾는 육친법의 비술에 해당하는 것인데, 공부하는 번님들은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주의 첫 여자는 술중 무토이고 무진백호로 투출하여 진술충이 발생하지만 오술합으로 가족 간의 화합을 이루는 첫 여자인데, 그래서 무토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기토를 만나고 나서 탐죄 괴인으로 변하기 때문에 초년이 무토와 결혼을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제사도 잘 지내고 친가 식구들에게 잘하게 되다가 후처를 만나고 나서부터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된다. 오로지 돈과 처갓집만 생각하여 부모 형제들은 나몰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상주는 임수대운에 처여자 무토와 이별하였고 기토와 재혼을 했다. 일지 오중에 병화와 기토가 투출하여 병술이 지배하는 재혼 전까지는 식신생 편제로 베풀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기토체가 들어와 각기 합을 하면서 돈을 내 몸같이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탐재심이 형성되어 지독히도 인색한 사람으로 변하여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함으로 추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사주에서 갑오일주이기 때문에 오중 기토와 암합이 되어 있고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토의 어머니는 오하다. 그러기 때문에 갑오일주 기토가 이처럼 투출을 하게 되면 장모봉양사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처갓집에 더욱더 있는 거 없는 것을 모두 다 가져다 주는 이러한 격이 되는 것이다. 갑오일주가 이처럼 사주가 형성되면 남자 사주 탐죄 괴인이 되었다고 말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어머니 입장에서는 장가가고 자식 변했다고 말하게 된다. 이민계묘 갑대우는 일간이 왕성해지는 운으로 부모 덕으로 호의호식하게 되었는데, 천간 임계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기토가 재수해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흑운 차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룬이다. 진대운은 간목의 통근체가 되므로 무난하지만 결과적으로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또한 진진 자영이 되므로 재난, 풍파, 손재수로 작용한다. 그리고 처성 기토는 지혜로 왔는데 이 기토처의 육친 해수가 진토에 임묘하는 운이 되므로 처가 질병으로 고생하고 많은 돈을 손재하게 된다. 그리고 기무살이 발생하여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처가 된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무토가 편재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고 기토는 아버지의 형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혀 틀린 이야기다. 이 기토가 아버지이고 해수가 어머니가 되는 사주이다. 그래서 육진법에 변화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사주를 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진대운의 토기의 왕직절 현상으로 기토 아버지의 육진 해수가 진토에 임묘하고 병술백호와 무진백호가 발동하므로 아버지는 사망했다. 을사대운은
등락에 합당하는 운으로 극비운이 되는데 58세 개미년 사온이 화방을 이루고 수화상전의 술매조토가 해수를 극함으로 어머니 사망했다. 당초는 해수가 유일한 통근처가 되는데 을사대운은 월주기회를 천충지충함으로 재나 풍파로 모든 재물이 날아가거나 처성이 사망하는 운이다. 그런 을사대운에 을목은 진중에서 투출한 여동생이고 갑신 을유년 형제들이 부모 재산을 놓고 법정 소송을 이 사람한테 하게 되었다. 당초에 나눌 줄 모르는 이색함을 꾸짖는 것으로 부모의 유산은 형제간에 나누어야 함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독식하려고 하다가 법정에 출두하게 된 것인데 당연히 패소하게 되었고 형제들과 재산을 나누게 되었다. 그래서 을사대운에 많은 돈을 손재하게 되었다. 이 사주의 형제들은 해중간목과 진중을목 삼형제인데 당주의 부모는 재물이 많은 땅부자였었고 일주공망에 시주공망으로 무토의 재물은 당주의 것이 아니며 오술합에 의한 술중무토만 당주의 진정한 재물인 것이다. 술토는 조상궁에서 왔기 때문에 조상에 남겨준 재물은 당주의 오술합으로 당주의 것이 되고 형제들의 재물은 아버지가 이룩해서 만들어 놓은 재물은 이 진토가 아버지의 재물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형제들의 재물로 형제들에게 모든 재물을 나누어 주고 이 술토만 오술합에 의해서 진정한 당주의 재물인 것이다. 오늘 공부가 번님들 공부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사주가 이처럼 형성되는 탐재 괴인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주에 배울 점은 두 가지이다. 본처가 기토가 아니고 본처는 무토이고 왜냐하면 술중에서 출했기 때문에 무토가 본처이고 그리고 오술합에 의해서 무토가 투출했기 때문에 무토가 본처이고 이 기토는 후처이다. 그리고 그 다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모든 사람이 편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편재를 아버지라고 하게 되는데 삼천만의 말씀 이 기토가 아버지이고 이 해수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기토가 아버지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필자의 말이 깊은 이해가 안 된다면 듣고 또 듣고 여러 번 들어서 이 부분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이 육친법을 알게 된다. 그래서 기기묘묘하게 변해가는 육친의 변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육친의 희노애락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공부가 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